안녕하세요. GT 플러스 성원준입니다. 케이스로 알아보는 모던 CDC 세미나 2주차 세션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웨비나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환을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고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정형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릭 리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웨비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으셨던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웨비나에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은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또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해서 손쉽게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깅을 하는 등의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QDI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 가공이 된 데이터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해서 어떤 기업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릭 센스와 같은 솔루션들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관련 솔루션들 중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CDC 솔루션인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C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고려하고 계실까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는 아니지만 대화를 나눠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 중인 또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사용해야 될 이런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지, 그러니까 특정 벤더의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소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또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복제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즉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요, CDC 기반의 데이터 복제 솔루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해서 소스 데이터 시스템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지정한 타겟 데이터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고성능으로 변경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원천 데이터를 타겟에다가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제가 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요, 사용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면은 도입을 해놓고도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복잡한 스크립팅이나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GUI 환경으로 모든 화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오퍼레이팅만으로도
모든 데이터 복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를 만들고 실행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오직 마우스의 클릭만으로도 가능을 하시고요. 또한 태스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디까지 복제가 됐는지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한 메뉴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요. CSV라든지 JSON 같은 파일 형태,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 등의 데이터 소스를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시스템의 종류에 크게 제한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1대1 복제가 아니라 N대1 혹은 N대 N 관계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통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3의 하드웨어에다가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인 경우에는 소스와 타겟 서버에다가 각각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복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 어쩔 수 없이 부하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스 서버의 로그를 읽어서 타겟으로 반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하를 에이전트 방식에 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하는 데이터를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데도 서버 리소스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최적의 작업 성능으로 복제 작업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C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복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른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을 추가로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위한 태스크 구성이라든지 태스크가 처리가 되는 진행 상황, 그리고 서버 리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리플리케이트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서버에 쿼리를 날려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변경된 데이터만 로그에서 캡처한 후에 반영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성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병렬 태스크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나 업무 단위, 테이블 개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제할 소스 테이블들을 잘 분산해서 태스크를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복제할 데이터들을 병렬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최적의 성능으로 대용량 데이터들을 복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병렬 태스크 처리는 대용량인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복제할 원천 데이터 소스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를 구분해서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n대 1의 복제라든지 n대 n의 복제와 같이 다양한 원천 소스를 원하시는 타겟에다가 빠른 성능으로 복제를 해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스크를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그 실행을 시켜 놓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리소스를 고려해서 서버 리소스는 어쨌거나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태스크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꼭 필요한 태스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실행이 되게 한다든지 좀 유휴 시간에 좀 더 많은 태스크를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태스크 스케줄을 지정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서버 리소스를 고려한 그런 태스크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DC 솔루션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리플리케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로 복제를 하는 데모를 통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소스 데이터 시스템은 오라클 12C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 시스템으로는 카프카와 하둡 그리고 일반적인 CSV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프카는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어떤 데이터, 메시지를 게시하고 구독, 저장,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분산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물론 카프카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컨슈머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한 다양한 이렇게 원천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카프카로 실시간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전송이 된 데이터들을 카프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둡이고요. 오라클 데이터를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에다가 디스크에 이제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CSV 파일로 복제를 하는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때 소스와 타겟이 되는 데이터 시스템에 각각 환경에 맞는 설정이나 준비 사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가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스 서버에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를 별도로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라클 DB와 통신할 수 있도록 오라클 ODBC 드라이버를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읽어서 리플리케이트 서버가 타겟 쪽으로 복제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로그를 읽을 수 있도록 아카이브 로그 모드를 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플리멘탈 로깅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제 소스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타겟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카프카 하드 파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카프카에서는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서 모든 브로커들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포트를 열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토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에 있는 테이블들이 카프카로 넘어가면서 이제 토픽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게시를 하게 될 텐데 그 토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토픽에서 생성을 하겠지만
이제 토픽이 없으면 새로운 토픽을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토픽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auto create topic enable true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이제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둡에서는 마찬가지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둡 웹 HDFS 그다음에 이제 하둡의 데이터 노드에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이제 액세스해서 사용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다가 하이브 O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SSL 인증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SSL 인증서로 네임 노드나 데이터 노드를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트 서버에 그 CA 인증서를 배치를 시켜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커넥션 할 때 그 인증서를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인증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는 그냥 간단합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 쪽에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 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일 경로만 이제 확보를 해 주시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저장은 뭐 CSV라든지 JSON 파일 형태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오라클의 데이터를 각각의 타겟 시스템들로 복제하는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설치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치하는 부분을 생략을 할 거고요. 혹시 설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GT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트를 실행을 하실 때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클릭 리플리케이트 콘솔 이 메뉴를 실행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셔서 리플리케이트 서버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클릭 리플리케이트입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심플한 UI 속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바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각각의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복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이렇게 여러 개 생성해서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렬로 태스크 처리가 가능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복제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소스와 타겟으로 사용할 시스템을 등록을 하는 작업입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매니지 엔드포인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요.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엔드포인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ew Endpoint Connection을 클릭을 해서 오늘 사용할 소스 엔드포인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소스 엔드포인트는요, 오라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소스라고 엔드포인트 이름을 지정을 해보고요. 롤은 소스와 타겟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오라클은 소스죠. 그래서 소스로 놔두고요. 타입을 오라클이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이제 커넥션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입력하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오라클 정보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서버의 IP와요, 포트, 그 다음에 SID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DB 계정 정보, 접속할 DB 계정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이렇게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시면 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 엔드포인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ew Endpoint Connection을 클릭하셔서 타겟으로 첫 번째 사용할 엔드포인트는 카프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카프카라고 지정을 해보고요. 롤은 이제 소스가 아니라 타겟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타입은 카프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카프카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결 정보를 넣으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카프카는 브로커 서버가 저는 이제 이러한 주소를 갖는 브로커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브로커 서버 IP와 포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2개 이상의 브로커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컴마를 하시고 브로커 서버 정보를 추가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메뉴들을 확장해서 연결 정보에 이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 더 변경할 부분은 이 데이터 메시지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장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퍼블리싱 하실 때 특정한 토픽을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스에서 이제 복제를 할 때 각각의 테이블에 맞는 이제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에서 복제가 되는 각각의 테이블에 이름과 동일한 토픽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퍼블리싱 할 거기 때문에 이 separate topic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시면 네, 테스트 커넥션을 하니까 이제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카프카도 타겟 엔드포인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드포인트는 생성을 했고요.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복제 작업을 수행할 태스크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의 이름은 오라클 to 카프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를 생성하실 때 보시면 이제 단방향으로 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방향 복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전체 풀 로드를 할 것인지 변경된 이제 내용들을 같이 복제해서 그러니까 CDC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태스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성하지 않으셔도 초기 적재와 CDC 변경 적재가 하나의 태스크에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클릭 리플리케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해서 태스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스크를 생성을 하면 이제 소스와 타겟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하라라고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그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타겟은 타겟 위치로 소스는 소스 위치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뭐 전체를 다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몇몇 테이블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셀렉션 메뉴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복제 대상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키마는 SZ 유저라고 하는 스키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검색을 해보면 총 이렇게 15개의 테이블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테이블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전체 테이블을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해서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볼 텐데요. 복제하기 앞서서 이제 카프카에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토픽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에서 토픽을
확인하는 부분을 해볼 텐데요. 자, 카프카의 토픽을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별다른 토픽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이제 복제를 했을 때 어떻게 토픽이 생성이 되고 메시지가 퍼블리싱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태스크는 그냥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태스크가 실행이 되면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들이 카프카 쪽으로 이제 퍼블리싱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에 쌓여 있던 것들이 로딩이 되면서 컴플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총 15개의 테이블이었고요. 15개의 테이블 중에서 네, 이제 15개의 테이블이 모두 이제 컴플리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리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태스크를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진행 과정이나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의 솔루션에서 같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제를 걸어 놓으시고 이제 CDC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 어디까지 복제가 됐고 동기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프카에 다 동기화가 됐다, 복제가 됐다라고 지금 모니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카프카에 가서 이제 토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토픽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전체 토픽을 한번 조회해 보니까 자, sz.code 커스터머라고 해서 오라클에 있었던 스키마.테이블명으로 해서 토픽들이 생성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픽은 생성이 됐고요. 이제 토픽은 생성이 됐고 이제 실제로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러 개의 토픽 중에서 이 sz member 언더바 attr이라고 하는 이 토픽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총 30건의 메시지가 퍼블리싱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니까요. 메시지를 보니까 멤버 아이디가 뭐 종 78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가 들어왔고요. 타입은 아이디로 들어왔고 밸류가 다시 이제 종 78이라고 하는 이러한 밸류 데이터가 이제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오라클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소스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오라클 소스 데이터베이스고요. 거기서 제가 아까 봤었던 이 member attr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총 30건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로우 데이터가 이 종 78의 ID, 종 78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초기 적재는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변경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하나를 추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을 하나 추가를 하면서요. 아이디를 뭐 swj라고 아이디를 하나 추가하고요. 타입도 동일하게 id, 그 다음에 밸류 값도 swj라고 해서 하나의 행을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있었던 이 7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이 78을 79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하나의 인서트와 하나의 업데이트가 발생한 두 건의 변경 사항을 오라클에서 커밋을 하게 되고요.
자, 오라클에서는 커밋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니터링 화면은 아까 15건 그대로 끝난 그 화면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화면은 풀 로드라고 해서 전체 초기 적재를 할 때에 이제 진행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메뉴고요. 옆에 보시면 체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또 다른 탭으로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자, 무언가 발생을 했다라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변경했던 멤버 ATTR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서트가 한 건이 발생을 했고요. 업데이트가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건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고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카프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총 30건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마지막 데이터가 78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멤버 ATTR이라고 하는 토픽의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자, 총 32건의 메시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78로 들어가 있었던 이 메시지 뒤에 제가 추가했던 SWJ라고 하는 네, 메시지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WJ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9, 제가 이 78로 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79로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가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비포 데이터가 이 종 78이었고 이 79로 변경이 된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한 한 건의 인서트 데이트와 그다음에 이제 변경한 업데이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카프카 쪽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카프카 쪽으로 복제를 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른 컨슈머 노드들에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프카에 대한 복제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둡에 대한 복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하둡 파일 시스템은 제가 여기에 등록을 해 놓은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해서 보면은 유저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하이브 밑에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디렉토리 밑에는 아무런 이제 뭐 하위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다가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 리플리케이트로 돌아가서요. 이제 하둡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니지 엔드포인트 커넥션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것은 하둡이기 때문에 하둡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 보고요. 롤은 타겟으로 선택을 하고 하둡이라고 타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SSL 사용하실 경우에는 SSL 인증서 있는 패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사용을 해서 하둡 쪽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명은 하둡이고요. 네, 패스워드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DFS 메뉴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보시면 이제 사용할 파일 시스템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 선택되어 있는 웹 HDF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메바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HTTPFS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또 연결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 네임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네임 노드는 위에 이제 브라우저에도 아까 이제 얼핏 보셨을 텐데 이러한 네, 주소를 사용하는 네임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포트는 기본 포트인 50070 포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타겟 폴더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저 밑에 하이브 밑에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폴더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저 밑에 하이브 밑에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타겟 폴더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액세스라고 하는 메뉴 확장해 보시면 이제 하이브에 액세스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이브 액세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다가 하이브 O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하이브 액세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 액세스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네, 테스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저장을 하고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태스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스크 이름은 오라클2 하둡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으로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오라클, 타겟을 하둡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셀렉션 메뉴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스키마는 SZ 유저, 그 다음에 테이블을 검색을 해보면 15개의 테이블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고 OK 해서 나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테이블 전체 이렇게 해서 이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테이블의 변경 작업을 통해서 나는 데이터 복제를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테이블들에 대해서 세팅을 하나하나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세팅 메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보시면 뭐 소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 정보들을 뭐 타입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나는 뭐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겠다. 수동으로 직접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서 타겟 쪽에다가 그러니까 소스에는 없지만 타겟 쪽에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서 어떤 값을 넣은 그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필터 메뉴를 통해서 특정 컬럼에 어떠한 조건을 지정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제 복제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뭐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는 ETL 그런 툴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는 뭐 테이블을 변경해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도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는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테이블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제 태스크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하돔에는 아무런 웨어하우스 밑에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태스크를 실행했을 때 이제 하돔 쪽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큐에 쌓여있던 테이블들이 로딩이 되면서 컴플리트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15건의 테이블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둡 쪽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웨어하우스 디렉토리 밑에 다른 하위 디렉토리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라클 소스에 있었던 15개의 이런 테이블명들이 이제 디렉토리로 생성이 됐고요. 자, 하나의 디렉토리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CSV 파일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 리플리케이트 지금 서버에는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노트패드를 간단하게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총 31건, 아까 멤버 ATTR 테이블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이 SWJ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총 79라고 하는 이제 변경된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클릭 리플리케이트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을 복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AWS의 S3에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하둡에도 CSV 형태인 파일로 저장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실 파일 형태의 데이터 복제는 어떤 타겟 시스템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에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파일 형태로 복제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드포인트를 한번 다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엔드포인트를 선택해서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고요. 자, 타겟에 파일이라고 타입이 있기 때문에 파일 타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폴더는 이제 이 파일이 저장이 될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가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가진 위치에다가 파일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은 뭐 CSV나 JSON 파일 포맷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분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원하시는 구분자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구분자를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은요. 네, 해당 타겟 폴더와 이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엔드포인트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제는 태스크를 실행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new 태스크를 해서 태스크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oracle2 파일로 지정을 하고요. 옵션들은 기본 옵션 사용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에 파일을 타겟 포인트로, 엔드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요. 자, 소스 엔드 포인트를 오라클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스키마는 저희가 SZ 유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서치해서 테이블을 조회해 보시면은 이런 15개의 테이블이 조회가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OK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파일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리플리케이트 서버로 접속을 해서 실제 그 해당 폴더에 파일이 있는지 어떻게 생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리플리케이트 유저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파일 저장 위치가 타겟 폴더 위치가 유저 1 밑에 파일 타겟이라고 하는 이 위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조회를 해보면 현재는 이제 아무런 뭐 디렉토리나 파일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리플리케이트 태스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스크가 실행이 될 거고요. 실행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풀로드에 가서 보시면 큐에 쌓여있던 테이블들이 컴플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났네요. 그래서 15개의 테이블이 모두 파일로 복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다 복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아무런 디렉토리가 없었고요. 다시 한번 조회해서 보면은 오라클에 있는 그 테이블 명으로 해서 각각의 폴더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확인해 봤었던 뭐 member attr 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러한 이름의 이제 CS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 만들어진 CSV 파일을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SWJ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름이 79로 들어가는 아이디까지 해서 총 31건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3개의 케이스를 통해서 클릭 레플리케이트가 정형 데이터 저장소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저장소로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카프카라든지 컨플루언트 같은 뭐 데이터 스트리밍 솔루션들이나 뭐 하둡 에코시스템들을 사용을 하실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CDC 요건들을 확인해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업무 환경에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스나 타겟으로 사용하시는 데이터 시스템들별로 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뭐 제약 사항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GT 플러스 메일이나 뭐 유튜브 채널, 뭐 블로그 등을 이용을 해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긴 시간 웨비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다양한 이기종 DBMS들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하는지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해서 이기종 DBMS 간의 데이터 복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웨비나에도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